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시장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금통위의 금리 결정, 여러 가지 이벤트를 무난히 넘기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의 매도가 좀 출회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커버를 하면서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짓죠. 오늘 1999선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상승폭을 늘려나갑니다. 2006선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예정돼 있고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죠.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600억 가까이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반면에 1,014억 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개인 역시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559.62포인트가 집계가 되네요. 557선에서 오늘 장을 시작한 이후에 상승폭을 더욱더 늘려나갑니다. 0.68%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560선 바로 밑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확인해 봅니다. 자, 외국인이 121억 매도 우위를 보획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383억, 코스닥 규모치고는 꽤 큰 금액을 오늘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시 넘어서면서, 개인 같은 경우는 1시 넘어서면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보죠. 삼성전자입니다. 오늘은 0.15% 보합권에서 치열한 공방 끝에 130만 원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1.3%, 현대모비스가 2%, 그리고 기아차가 0.3% 상승을 하는 등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래간만에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한국전력 4% 넘게 급등하죠. 38,450원까지 뛰어오릅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자, 셀트리온이 0.1% 보합에 갇혀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2% 하락하네요. 46,600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GS홈쇼핑이 1% 이상, 동서 1%, 포스코 ICT 1%, SK브로밴드 오늘 2분기 예상치에 적합한 실적을 내놨는데요. 0.4%대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다음이 5.6%까지 또 오늘 급등을 하면서 12만 원대 바로 밑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비롯해서 현대건설 같은 건설주 같은 이 내수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는데 먼저 대형 건설주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대부분 차익이 오늘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림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였고요. 삼성물산이 0.6%, GS건설이 1.8%, 그리고 대우건설이 제일 많이 빠졌네요. 2.68% 내린 9,410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건설주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기록을 하다가 오늘 기관 또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전력 확인해 보시죠. 자, 4%대 급등세를 나옵니다. 오늘 이평선 모두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38,450원대. 사실상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올해 내에 전기요금 인상이 유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기록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그동안 박스권 하단에 위치했던 부분들을 상쇄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내년에 있을 탄소세 도입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이유의 보고서가 좀 나왔고요. 이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함께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확인해 볼까요? 자, 5.6% 오늘 갭상승을 했었습니다. 3% 정도 뜨면서 상승을 시작을 해서요. 5.64%까지 오르네요. 일주일 전쯤 지지난주죠. 125,700원 최고점을 찍었던 다음인데요. 그 이후로는 차익이 좀 실현되다가 어제부터 다시 반등 구간이 나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유입이 되고요. 카카오 합병 시너지 한 번 더 시장에 인기몰이를 하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하나투어 같은 여행주들은 오늘 일제히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내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오늘 5.5%까지 떨어지고요. 사실 제주도에 투자를 중국그룹에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롯데관광개발이 함께 상승세를 기록을 하다가 이틀째 하락폭,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끕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레드캡투어 같은 종목들도 모두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빌 확인해 보시죠. 쉬지 않습니다. 자, 오늘 10%대 급등이 나오면서 11만 5,300원, 장중한 때 11만 7,000원을 찍었고요. 52주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컴투스가 급등을 하면 게임빌이 좀 쉬어갔다가 또 게임빌이 오르면 컴투스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 쉬어간다는 의미가 하락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2, 3%대의 상승이라는 거죠. 그만큼 게임빌과 컴투스가 모바일 게임주 중에 거의 탑픽으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컴투스 역시 오늘 동반 오름세를 기록합니다.
있습니다. CJ ENM 마지막으로 살펴보시죠. 오늘 2.4%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46,750원 기록합니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최근 5일간 오늘까지 CJ ENM에 대한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요. 지분도 좀 많이 늘었네요. 1개월 누적으로 55만 9천 주 정도 CJ ENM의 기관은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시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5인의 마감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실적이 개선돼 중소형주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이 필요하고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자문팀 김병수 수석연구원입니다.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그리고 FMC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일단 시장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앞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와, 오늘 이호근 파트너입니다. 내수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서초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거래소에서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죠. 일단 시장이 좀 갇혀있는 움직임인데요.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지 시장이 좀 길게 보고 가져가는 것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입니다. 보수적이죠.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대형주, 수급 호전주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실적 호전주로 압축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슬림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5인의 마감 전략에서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오늘 시장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그리고 동양증권 골드 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고윤기 대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금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해서 소폭 상승한 2,004포인트 정도, 2,005포인트 선 정도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도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일 옵션 만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2,000포인트 위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금통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출렁거림보다는 오히려 안정을 찾아, 즉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어떤 강세의 배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6%대 좋은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코스닥 시장인데요. 오늘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금일 코스닥 코스피와는 다르게 더욱더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558포인트 수준으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불확실성 해소라는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특징은 어떤 뚜렷한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점, 이 부분이 어떤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러한 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질지는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좀 공방 속에서 큰 변화 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260선 근처에서 지수 선물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루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에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목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큰 변화 없이 마무리를 짓고 있고요. 선물 시장이 잠시 후 3시 15분쯤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는 259.8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60선 바로 아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종가가 들어왔네요. 0.1% 오르면서 2,000선 지켜내면서 마무리를 짓고요. 코스닥 지수는 0.63% 오른 559.32포인트로 오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특징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있었던 이슈도 좀 종합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정은성 팀장님. 네. 코스피는 일단 2,004포인트는 아니라 2,002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었는데 전일 대비 0.12% 약 강보합권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는 2,000포인트 선에서 공방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2,000포인트를 이탈한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다시 2,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 2,000포인트에 대한 안정화를 찾고 있는 과정, 즉 2,000포인트에서 바닥 다지기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오늘 가운데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물시장에서 1,000억 원,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3,8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중에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실적 발표 이후에 130만 원이 잠시 이탈됐었는데 그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나타나면서 다시 130만 원 회복한 이후에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자동차 업종군 중심으로 많이 매수가 됐었는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중에서 현대차의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한국전력도 4.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수의 어떤 2,000포인트 탈환에 절대적인 공헌을 하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업종군이 있다면은 결국은 증권업종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금융계제 개혁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서 증권업 관련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오늘 건설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가장 부진했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조선주를 지울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선주가 오늘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는 말이 지금의 조선주를 보면 가장 잘 어울릴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적 부진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서 52주 신고가를 동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뼈아픈 현실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보니까 고려아연도 눈에 띄었습니다. 구조적 수요 증가 기대와 그리고 아연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고 2016년도까지 생산 능력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들이 나타나면서 고려아연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효성도 4% 이상 상승했었는데 불확실성 해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서 증권선물위원회 징계결과를 발표했었는데 예전과 똑같은 발표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효성에서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간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의 상승의 이유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이 크게 덥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그렇게 눈에 띄는 한락을 보이지 못했었는데 오늘 롯데 하이마트가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한다 하지만은 3분기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하나 갤러리아 타임 월드가 무려 14%가량 상승을 했었는데 지방백화점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라는 증권사 의견이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솔 테크니시가 2.4% 정도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역시 실적입니다. 결국은 시장은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중심에는 실적 말고 다른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적 말고는 뭐 불확실성 해소 차원, 지금의 어떤 시장의 가장 중요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는 하락하는 종목들 크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한라비스테온 공조가 오늘 2.3% 정도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결국 원화 강세입니다. 수출주들의 가장 중요한 게 원화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이 똑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원화 강세가 나타난다면 결국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 재부각된다는 점. 그러면은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나중에는 매출에 가장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외에는 오늘 특별한 종목 크게 눈에 띄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들의 움직임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시아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상규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는 일단 니케이 지수, 상해 종합지수 모두 약세로 출발했었습니다. 마감은 비슷한가요? 일단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0.6% 하락한 15,216엔으로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 부진이 경기 우려로 연결되며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금일 오전 발표된 5월 기계 수준은 전월 대비 19.5%, 전년 동월 대비 14.3%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며 일본 생산 활동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지수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1%가량 하락하는 등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다음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한국 시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0.1% 상승한 2,04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중 지수 등락폭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 중 발표된 수출입 지표가 개선세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을 하회함에 따라 지수 영향력이 제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에 그치며 10%를 기록할 것이라
시장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2% 이상 상승하고 있는 등 IT 및 필수 소비재와 금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박상규 선임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코스닥 특징주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종목도 주로 눈에 띄었습니까? 네, 금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60포인트에 조금 부족한 559포인트 수준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오늘 가장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투신권의 매수세가 한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바로 다음이라는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카카오톡과 이제 다음에 합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다음이 5%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면서 오늘 특징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주죠. 연일 강세입니다. 최근 들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모바일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게임 비리 10% 가까이 상승으로 작을 마감을 했지만 컴투스는 0.67, 액터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로 장을 끝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게임빌과 컴투스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게임을 어떻게 런칭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영업이익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과 함께 하반기에 신작에 대한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컴투스와 게임빌이 주도적으로 다른 모바일 게임주는 주춤한 사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재지 관련주들인데요. 코스닥의 대림 재지뿐만 아니라 코스피에 있는 여러 가지 재지 관련주들 또한 요즘에 굉장히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재지주들이 가느냐라고 놓고 본다면은 폐지 관련된 폐지 가격이 하락을 하고 택배의 물동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골판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요즘 들어서 재지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A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M&A죠. 에듀컴퍼니가 어제 거래 정지됐다가 이제 코넥스의 상장회사인 판타지아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거래 없이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리버 또한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소식에 힘입어서 연일 초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또한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M&A 이슈에 대한 그런 루머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하락세가 나온 만큼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기능식품 셀바이오텍과 내추럴엔터텍이 강한 상승을 보였고 헬스케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세움메디칼, 아이센스, 나노엔텍, 바이오스페이스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저성장 시대와 함께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건강 관련주들 그리고 헬스케어와 진단기기 관련주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성장성에 있는 산업 쪽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종목 이슈로 MPK, 미스터피자죠. 신주 인수권의 물량 부담에 따라 큰 하락으로 오늘 하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고 인선 ENT가 소송 관련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오늘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만나봤습니다. 3시 9분 40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외환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율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또 상승을 했네요. 0.12% 오른 달러당 1,013원 40전에서 마감이 됩니다. 1,008원에서 9원, 10원, 11원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분위기 코스모 자산운용 오현석 상무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점을 조금씩 높여오고 있는 원달러 환율인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시가에서 갭 하락을 했습니다만 결국 어제 종가를 상회하면서 장중 고가가 종가가 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모습인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좀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환율 방어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일제 반등 중인 외환시장은요, 금일 오전에 금통위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서 오전 장중부터 상승 전환했습니다. 1,012원대에서 달러 매도가 출회되면서 그 정도 1,012원 레벨에서 상승이 멈추는가 했었는데요. 1,013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수급에 따른 자연 조정의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추세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엔달러 환율, 유로달러 환율 모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고용 관련 지표가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통화 정책의 변경 가능성이 낮다는 시장의 예측에 따라서 달러 상승의 압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공개된 FOMC 6월 의사록을 볼 경우에요. 테이퍼링 종료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만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분기 초에는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감 다소 좀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수지 흑자 추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텐데요. 다만 수출 기업의 실적이 다소 부진해짐에 따라서 달러 유입세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해외 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기조가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가 환율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수반한 점진적인 환율 하락세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하향 조정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반영할 경우에 내일 역시 최근의 상승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스모 자산운용 오연석 상무, 원달러 환율의 상승 흐름을 일단 예상을 좀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수급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오늘 기관들이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어떤 종목 중심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오늘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출회됐었는데 기관 투자자들 어떻게 놓고 보면 정말 일관성이 있습니다.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계속 매도로 대응하는 일관성이 있는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장 막판까지만 들어 1,000억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다시 1,800억가량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 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금일 집중적으로 팔았던 업종군을 살펴보면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 장비 업종, 통신업, 금융업종 중심으로 매도를 했고요.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 장비, 금융업 중심으로 매수세를 압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종목별로 들어가 보면은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부터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1위에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네 번째가 현대차고 세 번째는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보수적인 시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주가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찾아보면은 고려아연이 1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결국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두 번째 종목군으로 놓고 보면 두 번째가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지금은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언제나 성수기 이전의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부터 서서히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금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매수세를 유입을 했고요.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일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우리 시장을 가장 대표하는 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현대차 이 정도를 매수를 한다면은 환율의 어떤 하락 부분도 어느 일단락되지 않겠냐라는 우리가 조심스러운 예측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현대모비스와 한국전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관은 같은 전기가스업 중에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했고 외국인들은 한국전력을 매수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반대로 매도 종목을 살펴보니까 금일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종목은 가장 탑픽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기관 투자자들이 다섯 번째로 많이 샀던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외에도 현대이노베이션과 GS건설, LG화학, 만도 그리고 요즘 계속 하락을 보이는 현대중공업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피해가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3시 15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편안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마감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선물입니다. 0.15% 고가 대비해서는 좀 내리네요. 259.80포인트에서 오늘 장을 마감합니다. 9월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와우넷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주입니다. 선물시장에서 큰 동요가 없었습니다만 고가 대비해서 좀 미끄러졌고요. 송병준 와우넷 파트너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260선은 오늘 지키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네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부분처럼 오늘 7월달 일단 옵션 만기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만기 치르시는 상당히 좀 고생들이 많으셨고요.
우리가 어제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전략 중에 가장 포인트는 박스권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이 또 잡아주신 부분처럼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와 선물지수 260을 기준해서 매매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물론 종가상의 소폭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났죠.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나면서 일부 하락이 나타났지만 장중 내내는 선물지수 26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와 박스권인 선물지수 260에서 혼조세를 보면서 마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한쪽에 대한 포지션이 방향성이 나타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서로 상충되어 있던 이해득실 때문에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하나 제가 잡아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에 대한 추가 매도 여력이 부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역시나 외국인 투자들이 추가 매도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매도하고 있던 포지션들에 대해서 청산을 하는 선물 매수가 3,300개 이상 올라오면서 누적으로 쌓여있던 2조 원 이상의 선물 매도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상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들은 지금 같은 청산 형태, 누적 매도에 대한 청산을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260가 종합주가지수 2,000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 테스트를 하고 있으나 상단권 추세를 돌파하기는 어려운 박스권 장세를 마저 대비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추세는 이번 주 금요일이 지난 이후에 다음 주부터 방향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까지는 아직은 시장의 흐름은 박스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기 치료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박스권이었는데요. 또 박스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매도 포지션이 좀 청산되고 있다라는 점에 중점적인 의미를 두셨습니다. 오늘 송병준 파트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수급 특징주 확인을 해보죠. 코스닥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나요? 네, 코스닥 바로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동성 화인텍입니다. 여러 가지 해상 LNG 관련해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외국인들의 매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내추럴 엔도텍, 아이센스, 셀바이오틱과 같은 건강기능이라든지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요소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장 많이 산 종목은 CJ ENM이죠.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에서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그 매수상이 2위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KG 이니시스, 코나이, KG 모빌리언스 순으로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죠. 내추럴 엔토텍.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은 오늘 크게 상승했었던 게임빌, 그리고 CJ ENM, 파트럼,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순으로 오늘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바이로메드와 테스, 토비스, 이글루 시큐리티 순으로 오늘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이죠. 파트론. 그동안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전전일과 전일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단기 매매성의 어떤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맞물려서 서울 반도체까지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좀 정리해보고요. 내일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코스피 먼저 가겠습니다. 네, 앞서 선물 시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박스권 장세입니다. 그 선물의 지수가 결국 코스피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물이 박스권을 그린다면 결국 코스피도 박스권을 그리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박스권을 그린다는 것은 전략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급락이 나타난다든가 급등이 나타난다면 전략을 수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물량을 모아가는 가정으로 놓고 본다면 여전히 전략은 21선 근처 또는 2000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요. 실적 개선 중심의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사실은 어제와는 크게 다를 것이 없고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는 일단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좀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탄력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코스닥은 또 반대 움직임이죠.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코스닥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 자체는 우상향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가
후폭풍이 없이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장세가 지금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 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 종목 장세들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성장성과 매출의 안정성이 나오는 종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그런 실적과 수급이 되는 중소형주 위주로의 접근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와 함께 오늘 시장 자세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마감과 함께한 오늘 시황 내일 전략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종목 상담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전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